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픽 54번 쓰기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 이것이 54번 문제입니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고요. 이걸 보면서 선생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자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50점 문제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칭찬은 노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칭찬에는 강한 힘이 있다. 그러나 칭찬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칭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쓰기 할 때 서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여서 이 부분을 참고하여서 서론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는 질문이 3개가 있죠. 자, 3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찬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칭찬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것은 본론에서 쓰면 되고요. 선생님이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칭찬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칭찬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씁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점수는 낮게 됩니다. 또는 없습니다. 네, 이 점을 꼭 좀 주의하십시오. 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서론은 100자 정도 쓰고, 본론은 첫 번째 경우는 100자에서 150자, 두 번째 경우는 100자에서 150자, 세 번째 경우는 200자 이상 써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1번이라는 것은 첫 번째 질문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칭찬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100자에서 150자 사이에 쓰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질문, 칭찬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이것도 100자에서 150자 사이에 쓰십시오.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 200자 이상 쓰십시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결론은요, 안 쓰거나 100자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쓸 때는 본론에 썼던 주장했던 글을 다시 쓰면 되는데요. 다시 쓸 때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 좀 단어를 바꾸고 문법도 다른 문법으로 바꿔서 쓰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자, 100에서 150자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치면 이 종이를 답안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54번 주관식 답안입니다. 답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종이를 받게 되면요. 자, 먼저 서론을 쓸 경우 100자 여기에 선생님이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자, 이렇게 100자 이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네,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나는 서론을 여기까지 쓰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100자에서 150자 선생님이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종이를 받으시면 150자 정도. 자, 종이에 여러분 여기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50, 있죠? 그 다음에 150, 200,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250 숫자가 있습니다. 요걸 보시고 먼저 표시를 하고 나는 본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쓰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본론 2도 100자에서 150자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본론 3은 200자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3개가 있잖아요. 그죠? 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좀 길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0자 정도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보다 세 번째 질문에 좀 더 많이 쓰셔야 합니다. 200자 정도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600자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종이를 받으시면 이렇게 100자, 150자, 150자, 200자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경우, 즉 여러분이 문제를 받았을 때 이 문제가 모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잘 쓸 자신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서론하고 결론은 꼭 안 써도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중요한 부분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꼭 서론과 결론은 안 써도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의사항은요. 여러분 이거는 초급 어휘 문법을 쓰는 것보다 중고급 어휘 문법을 쓰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사실 초급 어휘 문법을 쓰게 되면 실수가 적어요. 근데 중고급 어휘 문법을 쓰게 되면 문법적인 부분에선 다양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당연히 나타나고요. 어휘 부분도 쓰는 부분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유념해야 되는 것이 초급 어휘 문법에서 실수가 적더라도 점수가 낮습니다. 중고급 어휘 문법을 쓰면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중고급 어휘 문법을 쓰게 되면 더욱더 점수는 높아집니다. 이 부분 유의하십시오. 자, 그러면 선생님 중고급 어휘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감 낳다, 성과 생기다, 발휘하다, 한마디, 단계, 부담, 부응하다, 제대로 중시하다, 행하다, 중점을 두다, 해내다, 과정, 결과, 초점, 맞추다, 자체, 즐기다, 긍정적, 부정적, 영향, 미치다. 자, 이 정도에 쓰게 되면 이것이 중고급 어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급 어휘에서 보면 약간 중급 쪽에 더 가까운 어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을 쓰실 때 여러분 간단히 메모한 후에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본론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질문을 보면요. 칭찬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주장이나 근거, 주장을 한 개를 썼으면 그 근거도 한 개, 주장 2개를 썼으면 그 근거도 2개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칭찬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주장과 근거 1개씩 또는 2개씩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꼭 2개 정도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론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은 세 번째 질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는 1개 정도 써도 돼요. 두 번째 질문 또한 1개 써도 돼요. 하지만 세 번째 질문에서는 2개 정도 꼭 쓰라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쓸 때
주장은 좀 짧게, 근거는 길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잠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본론에서 보면 본론에서 칭찬의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그런 칭찬의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분 생각, 주장. 네, 주장이 공부나 일의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칩니다. 공부나 일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겨서 평소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이나 근거를 뒤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장을 내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칭찬의 긍정적인 영향은 일을 더 잘하고 싶어진다.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 주장을 썼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을 때 본론 첫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것은 150자를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근거를 쓰려고 보니까 150자가 넘었어요. 그러면 꼭 이유나 근거를 안 써도 됩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통 주장을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근거는 꼭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 설명할게요. 칭찬의 부정적인 영향은 자, 나의 생각은 칭찬은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칭찬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장도 결과만 중시하게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이 결과만 중시하게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고 그거에 대한 근거, 일의 과정보다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 본론 2도 150자로 써야 됩니다. 하지만 150자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주장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주장을 썼는데 주장을 썼어요. 두 번째 주장을 썼어요. 그런데 150자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근거는 쓰지 마십시오. 이유는 쓰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계획했던 글자 수에 넘어가게 되면 꼭 두 번째 주장의 근거나 이유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장 2개에 근거 2개 꼭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주장은 일의 결과가 아닌 그 일을 해내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에 초점을 맞춰서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칭찬을 듣는 사람이 일 자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울러 두 번째 주장입니다. 듣는 사람의 상황에 맞춰 칭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칭찬은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같이 이렇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에 댓글에 질문을 남겨두시면 선생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